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목포시가 미래 전략산업 가운데 하나인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오늘 목포시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포시 김덕용 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전라남도와 각 지자체는 전남판 뉴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목포시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먼저 국장님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예, 먼저 그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 그동안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그 다음에 탄소우전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를 통해서 전남판 뉴딜 사업을 통해 기업 유치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들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포시에서도 침체된 여러 가지 조선업 경기와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만은 민선 7기를 맞아 관광산업과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목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한 목포의 3대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관광 분야와 또 특히 수산식품 분야 그리고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해상풍력 잠재력을 활용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와 국제회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수요에 대비한 실증 산업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선정하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과 혼합연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전남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우리 전남도의 전남판 뉴딜 정책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현재 목포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사업 등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부나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물론 목포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포시 혼자의 힘으로는 좀 어렵고요. 정부나 전남도의 어떤 지원 이 부분이 좀 선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의 핵심 정책이라든지 또 핵심 이슈 같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데요. 사실 그 시장님들이나 군수님들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민들의 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좀 여론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금 경제학자인 제가 판단했을 때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장점을 가장 아주 잘 적용시키는 그런 그 아이디어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신재생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겠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아주 꽁꽁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골목 상권은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은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지금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그 먹거리,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목포시의 신재생 에너지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목포시의 경제와 산업을 총괄하고 계신데요.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내용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 설명드리기 전에 전남형 상생 일자리인 그린 뉴딜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해역에 한전과 민간 발전사, 또 제조업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48.5천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 유치가 40배 정도, 일자리가 약 11만 7천 개 정도가 창출될 거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목포시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상풍력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인데요.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가 2019년 11월에 지정됨으로써 에너지 관련 입주 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또한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배후 단지를 10년 동안 2,180억을 투입해서 조성함으로써 풍력 기자재 업체와 항만 물류 증가로 일자리가 창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또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을 대항산단에 5년 동안 315억 원을 투입해서 구축하게 되는데요. 해상풍력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유지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전문 기자재 업체들의 생산 기업을 유치를 통해서 발전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가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기 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을 450억을 투입해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이고요. 친환경 선박 혼합 연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49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친환경 대체 연료 추진 선박 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학기술 대학원 유치 및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포시가 지난해 11월이었죠. 국가지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지정이 됐습니다. 대양산단과 신항 일대에 지정이 됐는데 이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추진에 좀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제 부지 확보 문제랑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대양산단의 분양률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분양률과 함께 부지 확보 현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지정은 2018년 6월에 시행된 에너지산업특별법에 의해서 광주 전남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와 전북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이곳이 2019년 11월에 지정되었습니다. 네. 광주는 평동 산단 등이 포함되었고요. 전남은 나주 혁신도시와 목포의 대양산단, 또 신항만 배후단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 풍력 사업 등이 추진하게 됩니다. 당초에 일례를 말씀을 드리면 융복합 단지를 단지 개념으로 지정하기로 했었습니다만은 풍력 단지와 연계된 벨트 개념으로 좀 반영해서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당위성을 전라남도와 산업자원부의 설득을 통해서 융복합 단지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네. 기 지정된 융복합 단지에는 클러스터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실증, 인력 양성 등 전주기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이 우대되고 에너지 특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그다음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이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서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배후 단지와 지원부두 건설을 통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로 산악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 문제도 중요한데요. 현재 대양산단의 경우는 수산식품 수출 단지 조성을 통해서 수산식품 관련 기업 유치와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지정을 통한 에너지 기업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입주 계약을 하였거나 입주를 검토 중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지원 용지를 포함한 산업용지와 공공용지 등 분양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왕 산단은 분양 면적은 106만 8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포 신항 1단계 배후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1단계 배후단지는 약 48만 5천 평방미터가 조성이 되고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준공에 따라서 분양 결과를 보고 2단계인 23만 8천 평도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그 배후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넬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료를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네, 예, 목포 신항은 배후단지가 1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준공이 되면 풍력 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혜에 맞춰서 2단계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부두가 이곳에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원부두는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행정 절차를 거쳐서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건설되기 전까지는 현재 조성되어 운영 중인 자동차 부두와 철제 부두를 통해서 선정하고 운반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차근차근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기업들은 여러 가지 뭐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도 좋고요. 네. 또 뭐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목포시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유치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국제회사기구에서 2020년에 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 비율을 3.5%에서 0.5% 강화함에 따라서 선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유황료를 사용하는 건데요. 저유황료를 사용할 경우는 현재 연료비 한 40%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네. 부담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이 탈황 설치인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건데요. 이 또한 설치 비용이 과다하고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사들은 LNG 연료를 활용한 선박 개조와 신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고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를 장착한 선박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동형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한 선박을 최초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항에 조성 예정인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에 관련돼서 조감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것이 이제 조감도에 되겠습니다. 남항 관련 조감도를 지금 그려봤습니다. 네.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는 이쪽에 3,000평 규모로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남항의 부지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선박을 연구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국내 첫 친환경 선박 연구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을 위한 전기 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년 동안 450억 원의 예산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조감도에 대한 개념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도선이 접안을 하게 되면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장착한 자동차가 차도선에 승선을 해서 바로 배가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차도선이 운항을 마치고 다시 접안을 하게 되면 그동안 사용했던 이동형 전원 공급 장치인 자동차는 다시 나와서 충전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충전 차량이 다시 배에 승선을 해서 바로 전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배가 출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섬 도서 지역에 혹시라도 긴급하게 전력이 필요했을 때는 이 전원 이동 공급 장치인 차량을 이동해서 바로 섬으로 이동해서 섬에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구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2021년부터 5년 동안 494억을 들여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라서 LNG, 암모니아 혼소 기관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또한 차세대 친환경 대체연료 추진 선박 기술 고도 사업을 추진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게 추진이 되면 9년 동안 약 3,600억이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이거는 친환경 선박을 보급하거나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연료 선박 시장에 대응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기관으로서 과학기술연합대학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을 말씀을 드리면요, 32개 정부 출연연구소가 공동 설립한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연구소 대학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친환경 연료 추진 시스템 전공학과를 유치할 계획으로 친환경 연료 추진 시스템 연구센터와 연계해서 지역 캠퍼스 유치를 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한 우리 지역 고급 인력 양성으로 산, 학, 연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연구, 실증, 산업화 등이 이루어지는 연구 거점 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UST 추진까지 유치 추진까지 이제 목포시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자신데 지금까지 이제 내용을 들으셨잖아요. 예. 목포시의 정책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본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역의 경제학자로서 또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저도 목포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저도 그럴지언데 일반 시민들은 아마 목포시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정책은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포시 차원에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좀 홍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경영학에서 얘기하기를 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CEO, 그러니까 최고 관행자의 역할이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시정이나 군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의 정책적인 그런 그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목포시의 뭐 경제 발전 하면 목포시의 산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목포 하면 저는 관광 그렇죠. 뭐 관광 산업이라든지 뭐 수산식품 가공 정도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산업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이 사업이 우리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목포 지역도 나아가서 서남권의 미래와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확신을 하고요. 목포시를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식 시장님, 뭐 행정의 달인, 뭐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맨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요. 사실 잘한 것이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비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끝으로 목포시가 정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목포시뿐만 아니고 또 지역의 정치인들, 오피니언 리더들,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했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목포시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로 좀 목포를 대표하는 지역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목포시 김덕용 경제산업국장,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준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시의 미래 전략 산업 가운데 하나인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요. 또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